일단 우리가 이제 사업 설립 시에 필요한 게 주주 명부고 대표이사 통장 입출금 내역 아니다 주주 명부를 제출하면서 그 어딨지 잔고증명서 이 대표이사의 잔고증명서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 잔고증명서인데 잔고증명서 안에 그 입출금 내역서가 다 주주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가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그 잔고에 우리가 얼마 있는지를 제출을 하고 나중에 소명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한테 저기 입금을 이렇게 했다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소명해야 돼요? 소명하라고 했을 때 그때 보여주세요. 그때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짓고 나서 나눌 때 필요한 게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랑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세 이렇게까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법인을 만들 때 대표이사랑 저는 이제 감사까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세무사 측에서는 이제 감사는 옵션으로 해도 되고 이거 부분 한 번 더 알아봐긴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법무사한테 그러니까 전에 뭐 감사로 된 사람들은 이제 주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법무사한테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법인이 세워졌으면은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관련된 세금을 신고를 하면 되고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게 4대 보험을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은 최소 금액으로 잡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하지만 무료지만 아까 4대 보험이 네, 20%가 나가야 된다. 네, 거의 한 18%. 무급여로 한다고 하더라 해도 거의 한 50만 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2억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21% 정도 나오고 2억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11% 정도 그리고 없을 때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세무사 비용에 관해서는 이제 4대 보험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급여 신고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한 달에 15만 원 정도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신고를 할 때 그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세금계산서랑 뭐 매출증표랑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빙 자료랑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자산하고 이게 같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인이 세워지면은 세무사한테 저희가 제출해야 될 거는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인감증명서랑 대표이사 초본하고 주주 명부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되면은 그 각각의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법인당 한 개씩밖에 안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아까 좀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2층에 공유 오피스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공유 오피스라고 그러니까 1번 방, 2번 방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된다고 아까 신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법인들이 10만 원씩 주고 공유 오피스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거를 10만 원 주거든요. 예, 요즘에 막 5만 원씩만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럼 공유 오피스를 어딘가에 신고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그게 1호실, 2호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어디서 하지?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이런 데 하려나? 시청 가야죠. 시청에서 들어가야죠. 시청에? 건축관이니까 건축관리가 건축가? 지금 그거 알아볼 거 메모해서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2층에 공유 오피스 만들어 놓은 거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1번 방에 A법인, 2번 방에 B법인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실제로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무사 이분 말씀으로는 그게 임대차 계약서상에
그 주소랑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다 맞아야 된다고. 일치를 해야지 대장에 가능한 1호, 2호가 거라서. 나와야 예, 될 예, 것 같은데 그걸 하는 방법. 예.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101호, 102호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네.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그러니까 방을 주소까지는 다 근데 똑같은데 이게 끝에 1호 또 다른 전시가 주소는 하면 2호. 세대 분리하듯이 이게 아니, 그래서 나중에 실사 나와서 건축물 대장? 그 칸막이가 제대로 돼 있는가, 뭐 거기 컴퓨터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여기가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다는 것도 한 번씩 실사가 만약 나오면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은 좀 바쁠 것 같고. 그러니까 천천히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하고 또 이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더 해라.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제 소득세는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법인 회계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안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짧은 기간으로 정해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세무사 비용도 나가고 이러니까 좀 이제 여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요 세무사 쪽에서는 이제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긁으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카드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카드 사용하고 나중에 가계부 작성하려고 보면은 뭐 어느 뭐 네이버면 네이버 뭐 이렇게만 나오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긁고 나서 날짜랑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해갖고 정확하게 여기 이게 어디에서 쓰였는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로 기록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용 처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고서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멘붕이었던 게 이 대표,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여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법인이 또 새로 하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또 취득세가 12% 정도 과세가 된다는 거. 지금 이게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을 해서 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취세 내는 거. 그 가져갈 사람 취세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그대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냥 배당 받아가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아예 팔고 제3자한테 아예 팔고 그냥 정리하는. 3년대 그냥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끝내는 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해야지 뭐 다른 방법도 없네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종부세가 3%라고 그랬죠. 그럼 15억이라고 해도 거의 뭐 한 4,500 정도가 될 텐데 그 금액이 월세를 받아서 이게 따뜻한. 종부세도 처리해 가면서 은행 이자까지 해갈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될 것 같고 저희끼리. 그렇게 했을 때 그거가 이제 배당을 받아간다고 하면 과연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이 있느냐? 또 배당 소득세가 또 그때마다 또 발생을 하니까. 배당 소득세가 얼마나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최소가 15.4% 이상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뭐 은행 이자처럼. 건발 턴으로 그럼 15.4% 100만 원 배당 받아. 배당 받을 때마다. 15.4% 해야 되는데 사실 배당 받을 게 없으면 안 돼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익이 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야, 이 골치가 아프네. 근데 지금 취득세가 내년에는 좀 달라지잖아. 지금 10몇 프로라고 하는 게 내년에는 6%로 가게 되면 또 그건 또 호재긴 하네요. 6%로 좀 내려간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공사가 다. 내년. 내년이 아니고 저희는 올해 끝나죠. 어차피. 우리 내년이다. 내년.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거니까 내년에 바뀌면 또 그거는 조금 6% 정도는 코스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다른 변수가 발생을 했잖아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동영상을 보면서 또 의견을 다 할 거니까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속 배당 같이 투자해서 그 수익금만큼 그냥 균일하게 나눠 가지면 어떨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질 거니까 30명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 그건 너무 그런가요? 아니 뭐 저는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변동이 생기면 그러니까 변동에 대한 고지를 하고 혹시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수는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줄 것 같아. 갈수록.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필요한 돈보다는 지금 더 모여 있는 거고 그 선 내에서 아니 줄어도 하는 방법 하나 더 있다. 처음에 추첨을 해서 개인 이름 처음 법인을 아예 그냥 개인 하나로 그냥 몰아서 가져가는 거지. 교육이나 교육대로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A가 가져갔어. 개인 1인 법인을 해서 이걸 가져갔어. 근데 A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법인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나?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아까 좋았던 거는 법인의 월급은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지. 월급을 안 낼 수 있지만 월급 급여를 받아서 그 돈은 이제 세금에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법인 처음부터 누구 정해놓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대표이사는 그때 못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무원은? 맞습니다. 공무원 안 되나? 네,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아예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생기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본인도 안 되잖아. 나는 와이프가 있어서 아 그래. 아 일단 그러니까 그러네요. 개인으로 가져가면 되잖아. 그 사람은. 그렇죠. 개인이야 뭐.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법무사님 만나고 세무사님 만나니까 또 다른 세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계획을 엑시트 계획을 정확해야지 이게 사람마다 35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정 상태에서 해야지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터지면 이게 또 이제 문제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뭐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에 안 담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잖아요. 네. 그럼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가 했는데 그거는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그건 여기 설명하려고 이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엑시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한 마음으로 네. 딱 결정을 한 그러니까 뭐 엑시트 계획, 엑시트라는 게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지 이제 판단할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처음부터 이게 안 되고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또 문제 생기면 서로 말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3-4명도 아니고 맞아요. 30명이 넘다 보니까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우선 이거 모인 30 여기 우리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의 의견이 어떤지를 먼저 말해주세요. 모이는 것도 이제 모이지만 네. 먼저 이런 초안들이 나와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지. 아까 우리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4가지에서 우리 태양반하는 생각은 어떤지. 저는 이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데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취득세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가져가면 이 부담이 1억 2천, 뭐 1억 5천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누구를 줄 거라면 저는 뭐 어차피 저희가 교육 목적이잖아요 이게요. 이걸 아니 잠깐만요. 예.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가져갈 사람 정하고 네. 하면은 시드세는 안 내도 돼요. 그쵸, 그쵸. 처음에 내 들어가는 거. 네, 저는 네.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생길지를 모르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다 정돈이 되고 나서 정해지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니 또 돈을 더 내야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심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 다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다 있어서. 정해지면 맞아 열정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길게 서로 가는 게 다 같이 배당으로 똑같이 그냥 처음부터 뭐 이 건물 이런 거는 큰 욕심 없었고 저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커서. 맞아요. 아니면 이번 첫 번째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엑시트까지 가는 걸로 같이 배당으로 하고 그 다음 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 다른 안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그거랑 합심이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첫 번째 거는 교육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본인이 매수 희망 의사를 밝힌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우리 방에는 빠졌어요. 내가 그분은 처음에 우리처럼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케줄을 따라오긴 좀 힘드시고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것도 많으니 제가 지금 저랑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그냥 빠지고 두 번째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본인이 가져간다고 하고 우리가 같이 엔젤로 해서 처음에 시드만 우리가 내고 하는 방식을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우리가 그냥 과정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법인은 그 사람 앞으로 해놓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엑시트를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면은 그 말씀하시는 교육 목적도 달성을 하고 뭐 그렇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 중 하나가. 사실 뭐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핸드폰 끄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 그냥 다 같이 죽든가 다 같이 어차피 살든가. 이거는 저도 그냥 교육 생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돼도 상관이 없고 플러스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플랜을 엑시트까지 딱 플랜을 짜고서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요걸 하면서 시행착오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목표로 이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중에 엑시트를 할 사람 더 정하고 취직할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 정해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n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배당금만 받고 나중에 엑시트 하겠다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중에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분리를 시켜서 요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목적은 딱 하나야. 취득세만 두 번 내게 아니라 한 번만 낼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내에서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가져가라고 하면 되고 그 취득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로 하는 취득세는 그걸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냥 혼자 내는 거죠. 처음부터 취득세를 하면 한 1억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 내가 가져가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모여가지고 정해놓고 빠질 사람 정해놓으면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가져갈 사람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대로 n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모두가 다 같이 빠지든지 그러니까 그 엑시트를 하든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한 번은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수가 됐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제비뽑기지. 제비뽑기요? 네, 원래 제비뽑기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부터 마지막에
근데 뭐 취득세 내가면서 굳이 그 정도의 재료가 되는 사람 혼자.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지드세 그거 할부 안 되나? 카드 할부로. 그럼 투자자 해야 되는 거면은 저희 이모가 강남에서 진짜 알아주는 엄청 부자예요. 연계해드려? 이모네가 또 강남에 건물도 몇 개씩 졌고 팔고 뭐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이모네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비티 그런- 사장님이든 그런 이모든 이런 투자자들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엑시트 할 때 되게 좋지. 미리 그냥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걸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플랜 B로 생각을 하고, 일단 플랜 A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교육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 심리 안에 정말 들어가면은 내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난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 정리만 하면은 돼요. 찾아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서 할 일을 앞으로 땡겨온 것 뿐이야. 두 분이 공무원이라서 안 되지만 엄마 이름으로 하면 되지 법인을. 근데 엄마가 다주택자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상관없어요. 법인 법인이니까. 법인은 또 다른 저기 생기는 것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됐네. 근데 취득세 할부가 되면 지수 할부 되잖아 원래. 만약에 월세랑 할부가 해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니야? 월세는 오지만 12개월 만약에 있으면 1년 안에 있으면 월세랑 소통해가지고 얼마 안 내는 거면 시간만 잡고 자기가 레버리지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건 못 하겠다. 건물주가 되는데 취득세만 물으면 돼. 근데 취득세가 생각을 해보면 대출 승계를 받을 거 아니야. 대출 승계 받은 거 안에 취득세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잖아. 원래로 따지면. 가슴이 뛴다. 아 죄송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영상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네.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이제 변수가 이거잖아. 취득세가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럴 바에 처음부터 정하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1인 법인과 우리 간에 약정서를 잘 쓰면 되는 문제인 거고, 약정서는 어쨌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한테 얼마씩 주기로 한다 뭐 이것만 잘 마무리하면 쉽게 갈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토지 개혁은 언제? 다음 주. 다음 주잖아요.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다음 주 건데. 언제예요? 지금 그때 다음 주 중인 거예요? 아니면 요일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왜냐면 그때 그 어머니가 좀 겁을 먹었어. 영상이 너무 일파만파 갑자기 그 고도바닥에 쫙 뿌려지면서 난리를 난 거예요. 근데 누군지 다 아니까. 네, 자기가 이제 약간은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 영상 내려달라 그러고 막 우왕통신만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캄다운 되면 그때 우리가 직접 같이 가자. 대출도 저 문창신약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할 겸 가서 승계도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계약서 쓰고 한 2, 3일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이 법인을 설립을 해놓으라 이거야. 텀을 준다. 법인 설립은 근데 하루 만에 되네. 아니 3일 최소 3일이에요 최소.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까지 뭐지? 오늘 수요일.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번 주에는 팬이님 수업 없지? 네,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도에 모여서 임시 뭐 정기 회의를 한번 해야겠네요. 해야죠. 이게 그럼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월요일은 무조건 법인을 내고 월, 화, 수, 목요일 날 계약하기. 나 이게 다행이다. 이거 보면요, 여기 그 최소 금액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하려면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50억이 어떻게 돼? 우리가 50억이 어디 있어? 아니 그냥 그 우리가 하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무슨 사금융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엄청 찾아봤어요. 겁이 나가지고.
누가 사본 거네. 네? 누가 사본 거네. 이게 저촉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네, 그 어제 법무사에서도 그랬었고 법무사에서?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게 대부업처럼 될 수 있다. 뭐 아무튼 잘 모르니까 이게 한 거지. 그래서 엄청 찾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정말 정식 설립을 해야 되나 하는데 50억이 필요하면 돼 있긴데 그 미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 투자가 미국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김원석 왔잖아요. 그 사람이 하드머니 투자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채를 다 끌어 모아서 8%씩 뭐 우리가 어쨌든 이걸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8%의 이익 배당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 체계적인 우리로 따지면은 지주택 분양하는 거를 개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그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걸 좀 해서 성공을 하면은 미국 부동산도 이렇게 하면 더 그럼요.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국 부동산 이게 똑같이 하면 돼요, 사실. 미국 부동산 돈 안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구독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애가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영주권이나 시민권 만들어주기 제일 좋은 게 부동산 투자예요. 맞아요. 네. 최고예요. 투자 이민이 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닭공장 가고 간호사 하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4천만 원씩 뿌록한데 4천만 원씩 주고 가거든요. 그거는 20년 전에 우리 20년 전 서브프라임 그때 시세예요. 지금은 한 억 단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양배추 뭐 공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치킨 공장에서 이제 미나리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년간 무료 봉사하고 거기 영주권 따면서 자기 잡을 또 가는 거죠. 약간 월세 우리 미군 렌탈 하면은 한 달치 떼가지고 주듯이 1년치 봉급을 떼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 만약에 이거 하면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프랜차이즈 하나 뭐 BBQ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에다가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걸 차리고 현지 사람들 몇 명만 고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투자 이민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아, 그 애들 유학이랑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재밌겠다. 왜냐면 이클린 그 초창기에 블로그에서 한참 보고 있었던 게 미국 부동산이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꽂혔었거든요. 저도 지금 거기에 꽂혀 있어요. 네. 그걸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동지가 또 한 명 더 있네요. 미국까지 계신다. 우리 애들 미국 데리고 가야죠. 한국이 좋던데 무슨.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돈장 그 스케이트보드도 데리고 가서 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방학 때 애들하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애들하고 거기 살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YMCA나 문화예술회관의 그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 끊어놓고 우리는 부동산 공부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우리는 그거 다시 렌탈로 돌리고 막 이런 진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어찌됐건 이거 한번 그 아는 한 4개로 추려진 것 같은데 한번 정해가지고 그 초반부터 건물주 될 사람을 정해놓고 가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파는 걸로 짠주 정해놓고 가느냐. 파는 거는 그러면 그냥 만들면 바로 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통매매로 그냥. 뭐 약간 투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아니 이게 그 지금- 팔았을 때 더 이득을 얻을 만한 시점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찬반 그러니까, 투표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또 교육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서 찬반 투표해가지고 50% 넘으면 팔고 안 되면 손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거는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교육이니까 지금처럼 쩐주가 한 명 있으면 그냥 그 과정만 프로세스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포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 같이. 그냥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상가주택을 짓고 싶은데 그 과정을 배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개인이 하기는 힘드니까 뭐 5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먼저 배워보고 내가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을 때 짓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 건물이 지어지면 내가 이거 한번 인수해서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거는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뿌리고 이제 각자의 어떻게 보면 레포트를 하나씩 쓰시죠. 지금까지 과정들도 지금 우리가 신스타님이 먼저 하셨던데 그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블로그에 써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 고민하는 것까지 다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서 각자의 레포트를 한번 받아보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레포트를 각자 받아놓고 한번 모여야지만 일이 빨리 끝나지. 그 회의가 빨리 끝나지. 맞아요. 네, 공부도 각자 할 겸 그렇게 각자 레포트 쓰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